다들 데이 하와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이사 전에 마지막 생방이에요. 여러분들 준비됐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이 해외 반응, 특히 중국 반응은 좀 아파요. 근데 뭐 어쩔 수 있나? 뭐 한국이 축구 못했는데 뭐 어떡해? 굉장히 뼈 때리는 말들도 많고 뭐 어이없는 것들도 있고. 저도 원래 축구는 안 봐요. 축구에 관심 별로 없는데 월드컵은 봐. 월드컵만 봐요. 근데 진짜 월드컵만 보는 나한테 이렇게 허무함을 선사하나? 4년에 축구 한 번 보는데 이렇게 허무함을 선사해? 여러분들 중국 댓글들 중에 중국도 축구 팬들이 많아. 그러니까 중국만 응원하는 그런 축구 팬들 말고 진짜 그냥 축구 광들, 전 세계 그냥 축구를 다 좋아하고 그냥 축구 자체를 좋아하는 그런 축구 팬들이 많아요. 그런 팬들이 정말 뼈 때리는 그런 전 세계의 중국어권에서 뼈 때리는 댓글들을 많이 달아놨습니다. 남아공 경기 저 봤죠. 저 심지어 밖에 나가서 봤어요. 밖에 나가서 그 펍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응원하면서 봤다니까. 와, 근데 그날따라 술 마시고 기분이 그렇게 더러웠던 적이 별로 없어요. 전 원래 술 마실 때 진짜 기분 좋게 먹거든요. 진짜 웃으면서 먹고 유쾌하게 먹고 막 재밌게 먹어요. 술은 그렇게 먹어야 돼. 근데 와, 진짜 한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 술 먹고 그렇게 기분이 족같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중국 댓글, 중국에서 달린 댓글들 중에 이런 댓글도 있어. 진짜 좀 어이없는 댓글이 중국 축구 팬들 우리가 월드컵 진출했어도 한국보다 잘했겠다. 이런 얘기 들어야 됩니까? 즉이요, 우리 한국 팀의 모든 여러분들 고생하고 수고 많았지만 중국한테 이런 소리 들어야겠습니까? 한국 축구 팬들한테 이거 어이가 없어. 뭐예요? 뭘까? 뭐죠? 못한 건 사실이니까 뭐 참. 자, 조별리그 3위로 끝났고 32강에 못 갔죠. 오늘 결정이 됐죠. 심지어 그거 우리가 결정한 것도 아니야. 원래 무슨 32강 가는 확률 87%였다며. 여러분들 이게 32개국 체제에서 48개국 체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32강에 올라가는 구조인데 거기 못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냥 옛날식으로 따지면 우리 월드컵에서 탈락한 거야. 월드컵 32강도 못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83%였어요? 처음에 83%에서 70%, 50% 막 이렇게 막 떨어지네. 근데 오늘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봤는데 한국 32강 진출 실패 확정 체코전은 좋았어. 진짜 체코전까지만 좋았어. 체코전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체코전은 그냥 혹시 몰라서 그냥 누워서 폰으로 봤는데 그때 그 경기 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나 광화문이나 그냥 홍대 펍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스포츠 펍 가서 응원할 걸. 그게 너무 아쉬웠어. 2대1로 역전승을 했죠. 그 다음에 멕시코전은 솔직히 멕시코랑 했을 때 그렇게 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다들. 그래가지고 그날은 난 별로 신경 안 써서 지겠지. 그래가지고 그냥 잤어. 안 봤어. 그래서 일어나니까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냥 1대0으로 졌잖아. 오케이, 이제 남아공은 비기기만 하면 올라가잖아. 남아공에서 이제 1대0으로 지면서. 근데 그렇게 우리가 완전 탈락한 것도 아니야. 이제 다른 팀들이 우리를 결정을 해야 돼. 그런 상황까지 가버린 거야. 아니 진짜 남아공 이길 수 있는 데까지도 생각 안 했어. 비기기만 하면 우리 올라가잖아. 못 비길까? 그리고 시작하니까 보니까 여러분들 남아공 축구 선수들이 흑인이잖아요. 근데 흑인 치고는 체구가 되게 작아요. 한국 선수들이 체구가 더 좋아.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이건 마음 편하게 봐도 되겠다. 오늘 술맛 좋겠다. 2시간 뒤면 진짜 오늘 마신 술이 진짜 기분 좋아지겠다. 이런 느낌으로 맥주를 들이키기 시작했어. 근데 2시간 뒤에 진짜 나랑 지인들이랑 봤거든. 같이 본 지인들 진짜 그날 기분 그냥. 그날 원래 축구 보고 같이 점심도 먹고 막 실컷 달리라 그랬거든. 그냥 그거 끝나고 점심도 안 먹었어. 그냥 다음에 보자 이러고 다 갔어. 그냥 더 이상 술 마실 기분도 아니야. 술 마실 기분이 아니지만 축구하는 내내 술은 어느 정도 마셨어. 축구도 올라왔어. 근데 축구 졌잖아. 기분이 다운됐어. 이게 더 이상 놀 힘이 없는 거야. 그래 나도 집에 가 잘난다 하고 나 집에 들어와서 잤어요. 진짜 낮술을 그렇게 맛없이 먹어본 적이 나 진짜 처음이야. 중국 반응 어떠냐고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안 그래도 요즘 올라가는 댓글들 중에 저번에 중국 축구 한번 다뤘었잖아요. 중국 축구가 이제 돈을 그만큼 쳐 발라놓고서도 월드컵에서 탈락한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뤘는데 많은 댓글들이 지금 축구 관련 상황도 다들 좀 이렇게 궁금해하고 중국에는 어떤 댓글을 달고 있는지 뭐 알려달라 뭐 이런 요청들이 많아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기분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청이 진짜 많아가지고 준비를 한 건데, 자 일단 중국 쪽 반응은 대놓고 신나하는 조롱류의 그런 댓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냉정한 분석 당연히 있고요. 중국도 축구 팬들 진짜 많아요. 그냥 중국 축구만 응원하는 그런 팬들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축구를 그냥 좋아하는 모든 축구 경기를 다 챙겨보는 그런 축구 팬들, 그런 팬들이 냉정한 분석도 있고요. 다양한 댓글들이 섞여 있는데 의외의 댓글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좀 두서가 없어요. 막 이렇게 댓글들을 여기저기서 막 다 이렇게 막 캡처해 와가지고 두서가 별로 없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 뭐 있는 댓글들 한번 쫙 브리핑 해드릴게요. 일단 요런 댓글이 있어. 콩고가 한 경기로 아시아 두 팀을 보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 드립 중에 한 개예요. 깡고 一场比赛淘汰两支亚洲球队. 콩고 민주공화국이 한 경기로 아시아 두 팀을 탈락시켰다. 우즈베키스탄을 이긴 콩고 민주공화국의 결과가 한국의 3위 팀 통과 희망까지 끊었다는 점을 두고 한 경기로 우즈벡과 한국을 같이 집에 보냈다라는 식으로 놀리고 있습니다. 야, 콩고가 한 방에 2명 보냈네. 한 방에 2팀 보냈네. 자, 그리고 요런 드립 당연히 나오겠지. 한국 成了亚洲传统强队中最早订好返程机票的那一个.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은 아시아 전통 강호들 중 가장 먼저 귀국 비행기표를 끄는 팀이 됐다. 이런 댓글도 있어요. 그 현장 가서 이렇게 이제 뭐 응원하고 있는 한국 축구 팬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팬들 되게 많았을 거야. 당연히 한국이 이길 거고, 멕시코에서 이제 당연히 한국이 32강 들어갈 거고, 멕시코에서 좀 더 있다가 그 다음 경기도 보고 가자. 근데 그 다음 경기는 굉장히 강한 팀을 만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다음 팀은 뭐 질 가능성이 크니까 그냥 그 다음 것까지만 보고 가자. 이런 축구 팬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축구 팬들을 향해 가지고 호텔비는 며칠 더 냈는데 결국 얻은 건 아무것도 없네? 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한국 팬들 호텔 연장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그리고 남아공전에 대해서 평가들이 되게 많은데 제일 많이 나와. 이건 뭐 한국이랑 뭐 비슷해.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댓글인데, 한국은 남아공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 직행이었는데 1대0으로 졌다. 그래서 남 탓할 일이 아니라 스스로 기회를 날린 거다. 남 탓하지 마라. 只能怪自己. 자기 탓해라. 明明能自己出现非要看别人脸色. 스스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굳이 남 경기 결과를 보게 만드냐. 그러니까 그날 비기거나 이겼으면 우리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이기고 지든 아무 상관없었잖아. 그냥 32강이었잖아. 그런데 그때 졌으니까 그 뒤에 다른 팀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그걸 눈치를 계속 봐야 됐어. 며칠 동안. 뭐 희망 고문도 아니고.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다빙조 출신 도농수. 야,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는 건데 그것마저 지냐? 그리고 이제 이런 댓글들 무조건 나오죠. 이건 뭐 48개국 월드컵인데 32강도 못 갔다. 이번 탈락이 어떻게 보면 특히 놀림감이 된 이유 중에 한 개인데, 예전에 32개국 체제보다 문턱이 낮아졌고 조 3위 중 8팀도 올라가는데 한국이 탈락했으니 중국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가지고 놀기 좋은 밈 소재가 된 거죠. 48개국으로 늘었는데 32강 문턱조차 못 넘었다. 그리고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황진 2대 멍수의 32강. 황금 세대의 32강 꿈이 박살났다. 지금 한국이 뭐 축구 선수들이든 뭐 실력적으로든 따져보면 아시아 강국이잖아요. 축구 실력으로 따지면. 그리고 지금 이 축구팀을 황금 세대라고 한다면서요. 손흥민, 이강인 뭐 황금 세대의 32강 꿈이 박살났다.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 또 이런 댓글을 달면 또 이제 한국 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런 얘기를 중국이 할 그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야, 그런 얘기를 중국이 그걸 할 자격이 돼? 거기에 대해서 중국 팬들이 또, 자 일단 한국 언론에도 나왔어요. 본선에도 못 나온 중국이 한국을 비웃는다고? 요런 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요런 보도가 나왔으니까 중국으로 넘어갔겠죠. 중국 축구 팬들이 그걸 보고 이런 댓글을 답니다. 难道只有世界杯冠军的网友才有资格评论? 그럼 월드컵 우승국 네티즌만 평가할 자격이 있냐? 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空调不制冷我还不能评价空调好不好?
야, 내가 에어컨을 못 만든다고 에어컨이 냉방 안 되는 걸 평가도 못 하냐? 맞는 말이야. 아, 요거는 여러분들 한국은 지금 졌어요. 탈락했어. 우리는 지금 이런 댓글 조롱 받아도 할 말이 없다니까. 그리고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고수 很烂我们自己早就知道也早就被别人笑习惯了. 이게 무슨 뜻이냐? 중국 축구가 엉망인 거는 우리도 알아. 뭐 하루 이틀이니? 남이 비웃는 거는 뭐 이미 익숙하다. 근데 한국은 왜? 니들 우리 중국이랑 나란히 하려고? 여러분들 중국한테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까? 예? 그냥 중국 팬들도 중국 팬들은요, 여러분들 중국 축구 조롱하고 중국 축구 비웃는 거, 중국 팬들 거기에 대한 그 뭐라 해야 될까? 면역력 졸라 강해요. 왜? 수십 년 동안 그 조롱을 받아왔으니까 이제 뭐 아프지도 않아 걔네들은. 야, 근데 그런 중국 팀, 중국 축구 팬들한테 야, 뭐 한국이 중국이랑 다른 게 뭐냐? 이런 얘기 들어야 돼요. 아주 참 커뮤니티나 이렇게 온라인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홍명보 감독이랑 축구 선수들을 뭐라 해야 될까 욕하고 탓하고 하고 있는 그런 댓글들이 그런 반응들, 그리고 심지어 유튜버들도 많이 까고 있는 그런 영상들이 많은데 거기까지 까고 싶진 않거든. 하지만 중국 축구 팬들한테 이런 소리는 안 듣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중국 감독으로 홍명보를 보내자고요? 야, 중국이 받겠니? 그리고 진짜 약간 좀 진짜 현실적으로 분석한 그런 댓글도 있습니다. 웨이보나 샤오홍수 반응에 이런 반응이 있어요. 경쟁 관계를 떠나서 한국이 이렇게 일찍 떨어진 건 의외다. 한국이 32강 못 갔다고? 의외인데? 중국 팬들도 막 한국이랑 뭐 경쟁심이 있어가지고 맨날 뭐 서로 조롱하고 까고 축구적으로 막 이렇게 까고 하지 마음속으로는 한국이 강한 팀 알아요. 공한증이 왜 생겼는데? 여러분들 중국은요 옛날부터 한국 공포증이라는 이 단어가 중국 그 축구계에서는 계속 이어져 왔어요. 끊긴 적이 없어. 왜? 중국 축구는 한국 축구를 이긴 적이 없거든. 그래서 공한증, 한국 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이랑 중국이 축구를 붙을 때마다 중국 팬들은 알아요. 야, 요번에는 그 한국 공포증 극복할 수 있으려나? 중국도 한국이 강한 걸 알아, 객관적으로. 그런데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경쟁 관계 이런 거 다 떠나서 한국이 이렇게 일찍 떨어진 거 이건 너무 의외다. 그러니까 너무 의외야. 왜 이렇게 의외를 만들어줍니까? 예?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아시아 축구 연맹팀 가운데 32강에 오른 팀이 일본과 호주뿐이라면서요. 지금 이것 때문에 뭐 한국 축구를 떠나가지고 한국 축구는 일단 제끼고 박살났으니까. 근데 아시아 축구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약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분이 안 좋아. 지금 중국 축도 원래 여러분들 아시아에서 그렇잖아. 약간 좀 아시아는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라가 탈락을 하면 그래도 아시아의 있는 국가들을 은근히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게 되잖아. 예를 들어서 한국이랑 중국이 축구를 했어. 근데 한국이 이겼어.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을 이긴 한국 팀이 그래도 좀 더 승승장구해가지고 그냥 아시아를 대표하는, 이제는 진짜 아시아 팀을 응원하게 돼.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도 정말 다양한 평론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루언서들이라든지 아니면 축구 해설가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 축구에 대해서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 축구에 대한 뭐 평가라든지 평론이라든지 대만도 그렇고. 근데 그런 평론들을 들어보면 솔직히 한국에서 또 이런 축구 평론가들, 축구 채널들이 얘기하는 거랑 비슷비슷해. 뭐 분석하는 거 들어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석하는 부분은 제가 제끼고 전 댓글들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약간 이게 진짜 많아요. 이게 진짜 많은 게 의외인데 이거는 약간 요번 월드컵이랑은 별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의외로 이런 식으로 비하까지는 아니고 약간 싸다. 니들 그럴 줄 알았어. 약간 요런 반응의 댓글이 있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느냐? 이런 댓글이 달려요. 한국을 지지하는 사람은 2002 월드컵 오심 사건부터 검색해보고 지지해라. 한국은 이미 월드컵 전체의 공공의 적이다. 한국이 토너먼트에 못 가는 건 천도다. 무슨 억울하게 있나? 업보다 당연하다. 2002년의 응보다. 늦었지만 결국 왔다. 2002년 심판 스캔들이 한국의 비겁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남겼다. 전 세계가 2002년 한국의 더러운 축구를 기억한다. 2002년 거를 끄집어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댓글을 진짜 많이 달아놨어요. 2002년 월드컵에서 오심과 폭력 축구로 억지로 4강에 갔다. 한국은 오심 없이는 축구를 못한다. 2002년에 한국이 그때 4강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건 실력으로 간 게 아니라 이제 뭐 오심과 여러 가지 또 뭐 한국의 뭐 편파 판정과 이런 것 때문에 갔는데, 야 2002년에 니들 꿀 빨았지, 요번에는 니들이 그거 자득하는 거야, 이런 식인 거야. 그런데 난 이건 좀 아니라고 봐. 뭐 홍명보를 까고 뭐 한국 축구를 까고 비웃고 다 맞는데 2002년 거를 지금 꺼내 와가지고 무슨 뭐 그때의 업보다 이지랄 하는 거는 난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봐. 뭐야, 아무 상관없잖아.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월드컵에서 탈락한 팀은 16개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48에서 32로 올라갔는데 16개 팀이 탈락을 하잖아. 근데 유난히 한국이 조롱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 애들이 하는 말이 24년 전 월드컵이 도화선이다. 2002년 그때 당시 얼마나 니들이 더러웠는지, 이번 탈락이 얼마나 통쾌한지,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요. 2002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참 거기서 하는 평론들이 좀 어이가 없는 평론들도 많지만, 여러분들 졌어.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우리가 32강 올라갔잖아요. 지금 제 표정은 이 표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이 가죠, 저희 텐션. 만약에 오늘 32강 올라갔다? 저희 텐션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이럴 때 중국 반응을 읽어주는 나의 모습, 나도 상상했어. 야 32강만 올라가라, 내가 맛깔나게 리뷰 방송 해준다. 칼 갈고 있었어요. 근데 이건 뭐... 자,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보면 못해서 떨어진 거다, 인정은 인정해라, 못해서 떨어진 거다 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댓글들도 많습니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축구적인 반응이에요. 좀 정상적인 사람들이 단 댓글들. 한국은 그냥 스스로 못한 것이다. 간단 명료.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한국은 그냥 지들 스스로 못한 것이다. 끝. 좋아요 겁나 많아. 자기들이 잘했으면 조 2위로 올라가고 다른 팀보다 하루 이틀 더 쉴 수도 있었다. 비기기만 하면 올라가는 경기를 져놓고 남의 경기 결과를 기다린 게 문제다. 공격할 생각 없는 팀은 집에 가서 자야 한다. 첫 경기부터 수비만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전술에 대해서 그건 아니었다 라고 하는 팬들도 꽤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건 혐한이나 민족 비하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홍명보 감독에 대한 전술 비판, 그리고 손흥민, 이강인 언급들 관련된 이런 댓글들도 진짜 많아요. 대표적인 거 몇 개만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 내부 여론과 비슷한 점도 꽤 많아요. 한국이 탈락하면 감독 책임이 가장 크다. 남아공전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에이스를 벤치에 앉혔다. 손흥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손흥민이 이번이 마지막 무대라면 정말 아쉽다. 다음 감독은 그를 대체할 선수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예 그냥 대놓고 손흥민이랑 이강인은 도대체 뭘 한 거냐, 이런 댓글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그냥 한국의 팬들과 한국의 언론을 가져와서 써먹은 사람들도 있어. 지금 한국의 팬들과 언론들도 감독과 축구협회의 부패, 무능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어. 그러니까 요런 댓글들은 그냥 단순히 한국이 져서 좋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감독의 선수 기용, 소극적 경기 운영, 스타 선수들의 영향력 부재, 이런 것들을 그냥 탈락 원인으로 보고 있는 거야. 이건 굉장히 그냥 냉철한 분석이에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에 대한 전술 운영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중국에서 나온 댓글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축구 팬이야.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보면서 냉정하게 그 축구 경기를 분석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비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나와서 망했다. 그 다음에 공을 빼앗으려 하지 않고 골문 앞에 가도 받아줄 동료가 없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남아공전은 무리한 공격보다 수비와 역습으로 최소 무승부를 지켰어야 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공격할 때 한 번 더 만지면서 패스를 돌리다 흐름이 끊겼다. 한국 선수들이 전술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자신감이 없었다. 이런 댓글도 있고요. 홍명보 감독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댓글 당연히 있겠죠, 그죠? 무승부만 하면 조 2위라는 그런 상황에서 경기 운영을 망친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제 손흥민의 세대가 내려오고 있다. 손흥민, 황희찬 세대가 내려오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예전 한국 전력의 상당 부분은 손흥민과 황희찬에게 의존했다. 그런데 둘 다 이제 나이가 들었다. 다음 세대가 과연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느냐가 문제다. 그리고 이런 댓글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있는 유형이지. 중국 축구 팬들이 단 댓글들인데 이런 댓글들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국 축구를 약간 좀 스스로 비하하는 그런 댓글들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야, 남 걱정할 시간에 중국 대표팀 골이나 봐라. 야, 남 걱정할 시간이야 있냐? 중국 대표팀 골을 봐라. 요런 댓글 있고요.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월드컵 한 번 나가서 한 골도 못 넣고 승점도 못 따고 열 몇 골을 내주었다. 아, 그리고 요런 댓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완전 그냥 중국 축구 팬들, 열혈히 중국 축구를 지지하는 그런 팬들. 중국 대표팀이 최고야. 야, 다 필요 없어. 중국 대표팀이 최고다. 왜? 지금 중국 대표팀? 야, 집에서 에어컨 켜고 월드컵 보고 있으니까. 아, 야, 이건 뭐, 자아 비판, 굉장히, 아,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댓글이 있어요. 지금 한국 나가서 뭐 하냐? 야, 중국이 나가도 그거보단 잘했겠다. 이런 댓글이 있어요. 진짜. 야, 중국이 나갔으면 그것보다 잘했겠다. 이런 댓글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중국이 남아공을 이길 수 있겠냐? 지금 인도네시아도 못 이긴다. 그러니까 그 대댓글에 하긴 그래. 댓글들 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요런 거, 요것도 이제 약간 자아 비판형인데, 한국은 적어도 조별리그는 뛰었는데 조별리그 나갈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한국 비판을 하고 있다. 야, 그거 비판할 때 야, 중국 축구라도 좀 어떻게 해봐라. 자, 그리고 이게 겁나 웃깁니다. 이거 여러분들, 중국은 요즘 유행하는 게 그 국뽕인 거 알죠? 아, 중국 여권 국뽕. 그리고 중국에 뭐 지구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재난 사태를 구해주는 거는 중국이에요. 중국에 그런 영화가 있어. 그럼 국뽕 영화가 중국에서 꽤 핫하거든. 여기도 약간 이제 국뽕 댓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 한국이 망했으니 이제 아시아 축구의 부흥의 역사적 임무가 중국 축구에게 떨어졌다. 자, 이제 중국이 아시아 축구를 살릴 때가 왔다. 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건 완전 이제 반어법이죠, 그죠? 반어법. 자, 그 다음에 대만 팬들이 또 이렇게 댓글들이 있습니다. 대만 쪽은 또 이게 또 대만 쪽에서는 또 다른 쪽으로 또 이게 또 특이한 거야. 그게 왜냐면 옛날에 대만 야구가 WBC 프리미어 12 거기에서 이런 한국이랑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대. 그러니까 대만도 약간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팀들의 경우의 수를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대. 대만 야구팀이. 그래서 대만 팬들은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았어. 진출을 남의 결과에 맡기는 경험은 대만이 세계 야구 대회에서 이미 했었어. 야, 우리가 선배야.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한국도 대만 야구처럼 득실 계산으로 탈락했네? 대만도 옛날에 이런 경우의 수로 탈락했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대만 축구 팬들은 또 요런 댓글도 있습니다. 대만은 아예 본선에 들어갈 기회도 없었다. 이건 대만의 비애죠, 그죠? 그리고 대만에서도 이제 이거 한국 축구를 살짝 비꼬는 말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게 제일 기분이 더러워요. 이게 제일 기분이 나빠. 역시 중국과 한국은 정말 좋은 형제답네. 이게 제일 그렇죠, 여러분들. 빡치죠. 지금 댓글창에 보니까 형제 좋아하네. 누가 형제래? 근데 지금 대한민국 축구 꼴이 그래. 그리고 이런 댓글들도 있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손흥민은 중국의 손흥민 팬들도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중국도 이 세계 축구를 보고 손흥민 팬들 진짜 많아. 그 손흥민 팬들 사이에서 손흥민이 뭐로 불리냐? 야조 이거라고 불려져요. 야조 이거. 이걸 한국말 그대로 좀 이렇게 딱 그 똑같은 뉘앙스로 번역하자면 아시아 1황이에요. 아시아에서 제일 큰 형님. 손흥민은 그렇게 불려진다니까. 아시아 1황. 근데 이제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결국 아시아 1형이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중국어로의 그 언어 유희인데, 야조 이거 这次成了亚洲一哥们儿了. 이게 무슨 뜻이냐? 야조가 아시아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라고 하면 1형, 그러니까 제일 큰 형, 첫 번째 형, 1형, 제일 첫 번째 형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거 뒤에 멀이라는 발음을 붙여. 이거멀 이렇게 붙이면 그냥 아시아의 그냥 고만고만한 한 형.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아시아 최고의 형이 그냥 아시아에서 그냥 형, 그냥 동네 가면 다 그냥 돌아다니는 그 한 형이 됐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뭐 마지막 맞아요? 손흥민 마지막 월드컵 맞나요? 근데 한 골도 못 넣은 게 진짜 너무 아쉽다. 아닐 수도 있대요. 그래? 나이가 사실상 거의 마지막으로 보는데 나이만 보면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고? 그건 이제 뭐 자기 관리 영역인 거죠, 그죠? 그리고 요런 댓글이 있습니다. 이제 일본이랑 비교 댓글. 이것도 진짜 할 말이 없는 게 요즘 일본 축구가 폼이 그렇게 좋다며. 그래서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확실한 건 한국은 이제 아시아 1등이 절대 아니야.
아시아 1등은 일본이야. 요런 댓글이 있습니다. 아시아 1등은 일본이다. 세계 랭킹도 일본이 더 높다. 요런 댓글도 있고, 한국이 아시아 1등이었던 적이 언제지? 요런 댓글도 있고, 한국은 아시아 2등도 아니고 3등 정도 되겠다. 근데 한국이 아시아 3등은 돼요? 요런 댓글도 있습니다. 일본이랑 이란이 있는데 한국이 무슨 아시아 1등이냐? 요런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댓글 읽으면서 좀 짜증났어. 여러분들, 저는 되게 기다렸어요. 한국 팀이 32강 올라갔을 때의 저 리뷰 스타일 알잖아요. 막 드립 치면서 웃어가면서 그 텐션 오늘 안 나오네. 너무 아쉽다. 아무튼 이제는 더 이상 또 이게 축구 반응 리뷰 해줄 일은 또 이제 끝이겠죠, 오늘이. 한국이 계속 올라갔어야 계속 새로운 반응들, 새로운 한국 축구에 대한 해외 반응들 이런 거를 계속 리뷰를 해줄 텐데, 그래야 나도 컨텐츠도 많이 생기고 할 텐데, 야, 월드컵 컨텐츠 오늘부로 끝이네.